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서경대학교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김영진 견인교수입니다. 많은 행사를 경험해 왔지만 오늘 행사가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서로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거울 삼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공공 디자인 행정의 절실함이 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컨셉을 공공 디자인 공감이라는 뜻으로 공공 공감이라 제안했습니다. 제공되는 교과 과정을 통한 학습과 연구는 전공 대학원생분들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활동의 실용을 중시하는 우리는 다국적 연구자들과도 함께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감, 그 다음은 동행이면 좋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함께 갑시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오늘, 서경대학교와 우리 협의회가 협약을 맺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공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닌 공공 디자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아니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공공 디자인 행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서경대학교와 공동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공 디자인은 개별 기관이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디자이너 에치오 만치니 저서와 같이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관 및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국민의 보다 나은 삶 향유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의 기조의 첫 단추를 꿰매는 시점입니다. 서경대학교와 협약을 시점으로 향후 공공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와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행정학과의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 행사는 각각 두 분이 주제 발표를 20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Q&A로 퍼블릭 디자인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화성시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을 때 디자이너로 참여한 것을, 종로와 같이 일한 것을 제가 사례로 발표드리도록 합니다. 사업 내용은 그 보도를 정비하고 노상 주차를 정비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고요. 추진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로 교통행정과랑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용역사 같이 일을 진행을 했고요. 보도는 최대한 6m 이상까지 나오는 아주 쾌적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보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차, 보행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저희가 이 궁극적인 목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도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부가적으로 어떤 장소라든지 경관,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도 저희가 체계적인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리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경험한 공공 디자인 그 행정 경험 인적 요소와 제도적 한계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의논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기준이 없어서 동별, 부서별, 사업별로 통일성 없는 디자인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용역사나 업자가 디자인 결정을 주도했다는 원인도 있습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전부터 실시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에서 구리시의 정체성이 반영된 통일적 기준이 없어서 사안별로 위원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앞서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요소별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맞춰 어떤 디자인 안을 보고했을 때 징계권자인 시장이 싫다면 공무원들은 바로 시장 입맛에 맞춰 수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법적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속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는 일반직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강화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퍼블릭 디자인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장이신 정희정 학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좌장이 된 이유는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네,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제가 회장님, 우리 전 시장님을 뒤로 하고 제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디자인 전문가님이 오랜 디자인 행정 경력에 대한 작품 그리고 관과 기업체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환경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많은 얘기를 많이 못 들려주셨는데 그래도 다들 잘 새겨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구리 안성남 시장님, 지금은 그래서 안 시장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제가 생각드렸던 부탁드렸던 그런 내용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매우 디테일한 내용까지 너무 조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도교수로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네요. 디자인 전문가니 공용주차장 관리소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실국과의 현수막 디자인 지금도 하고 계시죠? 주무관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계시죠? 이론 능력이 풍부해서 디자인직에 합격해서 디자인을 모르시는 전문가님도 계십니다. 선배 공무원님들의 괴롭히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행정의 이괴란 장벽에 막히고 또 그런 이유로 이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전문직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격려를 하면서 그래도 나가면 안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짧지만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패널리스트와 또 패널에서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좀 참여를 해서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란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간단하게 좀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그 담론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좀 달리 돌려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 디자인은 공공성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공급자와 또 수요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혜택을 받는 수요자가 공존을 하고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자적인 형태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수요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를 생각을 하면 혜택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혜택은 내가 줄 수 있는 어떠한 재화를 제외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소비자들은 굉장히 여러의 요구들이 있고, 이 요구들에 대해서 공급자는 당연히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호식 협의회 회장님, 아마 이 협의회를 만드신 동기는 대략 알 것 같아요. 간단하게나마 협의회가 발기를 하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미래를 나아가실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해주시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예, 유호식입니다. 앞서 인사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협의회는 그 공공기관에 계시는 디자인 전문직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자,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우리나라 공공 디자인에 좀 더 발전을 기하고자 저희를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각기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별 기관에서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다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각기 다 열심히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더기와 같은 뭐 지역별로 통합이 되지도 않고 그때 또 달리 사업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저희가 전국 단위의 이런 디자인 전문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공공 디자인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 디자인이 문체부 소관이거든요. 문체부에서는 우리 공공 디자인 법이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공공 디자인과 비슷하게 또 가고 있는 게 경관법은 국토부에서 소관 부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직 전문가들이 공공 디자인 업무하고 경관 업무하고 맡아서 하기도 있죠. 하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또 파트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비슷비슷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나물의 그 반찬 같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우리나라가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비슷비슷한 환경들인데, 각 지자체마다 색채 팔레트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라 할까 좀 낭비라는 또 어떤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온라인과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서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 이민성 교수님이 말씀 한번. 여러 교수님들과 또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나 경관계획 이런 것들 사업을 할 때 오늘 주제처럼 주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워크샵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한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나 또 용역사나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가 좀 가장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어떤 소통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디자인 사업은 문체부 소속이잖아요. 문체부 쪽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제들이 한정적이고 또 예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 어디라고는 좀 하기는 그렇지만 타 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 문체부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들이 있고 또 지역 특별 회계 자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라든지 뭐 농림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문체부보다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 자금 근력,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계층 분석을 하고 지표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뭐 집단지성이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결과물로 도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집단지성에 또 반대되는 말이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반수 이상에 대한 너무 집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이 사장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배분을 하기는 하지만 유독 외부 과제, 즉 국책 과제를 수주를 많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주민 차결을 공고를 되게 되는데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동원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또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 그 안시영님한테 잠깐 질문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민과 관 또 관 같은 경우는 행정 주체라기보다는 중간에서 산업체하고 그렇죠? 산업체하고 우리 이제 시민들하고의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시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럴 때 이 준비하는 담당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를 채울까 이거 다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또 자리를 채웠다 하더라도 오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되는데 발표하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재직 시절에 항상 주문했던 게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 문제로 느끼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 당신 문제예요. 이거 그 동네 문제인데 그 동네 사실은 여러분 문제입니다라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글을 쓰고 표현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해서 자기 문제라고 느껴서 오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컨셉은 잡았습니다만 공공공감이라고 생각은 뜻을 같이 했으면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모임은 저는 동행이라고 한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호식 회장님의 협의회하고 기회가 된다면 올 추계라든지 내년 춘계라든지 해서 이제 그쪽으로 요즘은 셔틀 외교로 한다죠. 그래서 셔틀 포럼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퍼블릭 디자인 톡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 공공기관 공공디자인협의회와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디자인 행정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